20세기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컴퓨터만큼 혁명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고 인류의 삶을 보다 편하고 보다 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에는 크게 대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즉 PC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PC의 경우 IBM 호환 기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86, 386, 486, 펜티엄 등 PC에 대한 기술 변화는 눈부시게 발전되었고 그 기술 전선은 더욱 가속화되고 보편화되어 가전제품인 오디오, 비디오 등과 연결되어 멀티미디어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보급률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연구실, 사무실 등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것이 이제는 가정의 필수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삼성전자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그린 개념을 도입한 486 그린 컴퓨터를 비롯하여 노트북 PC, 그리고 향후 주류를 이루게 될 펜티엄 PC, 멀티미디어 PC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 중 주요 부품인 마더보드에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기억 장치인 롬과 램이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케이스에 넣어져 본체를 구성합니다. 아울러 입력 장치인 키보드, 출력 장치인 모니터 등과 함께 연결하여 하나의 하드웨어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하드웨어는 컴퓨터 본체,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하고 구입 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인 CPU는 크게 SX와 DX로 나누는데 SX는 25MHz, 33MHz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DX는 50MHz, 66MHz, 75MHz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DX CPU가 주로 쓰이고 있으며 컴퓨터 사용 추세가 멀티미디어 컴퓨터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고성능의 CPU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멀티미디어 컴퓨터에서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DX2 66MHz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CPU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CPU만을 바꾸어 끼울 수 있는 컴퓨터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데스크탑 PC 중에 그린 시리즈 컴퓨터와 매직 스테이션 컴퓨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메인 메모리는 보통 4MB, 8MB, 16MB, 32MB 등으로 확장 가능토록 메모리 슬롯에 여분을 두어 컴퓨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메모리는 확장 메모리 슬롯을 이용하여 최대 64MB까지 확장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일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8MB 이상의 메모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근래 멀티미디어의 추세는 CD-ROM 타이틀, 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매우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메모리의 용량은 컴퓨터의 성능을 규정짓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보통 3.5인치와 5.25인치 디스켓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드라이브를 제공하였으나 점차 3.5인치 한 개와 옵션으로 CD-RO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용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컴퓨터의 기본적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었지만 각 컴퓨터 제조업체마다 제품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당사의 그린 컴퓨터는 정전이 되더라도 자료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는 하이버네이션이라고 일컫는 전담 안심 설계 기능. 자료 이제 날아가지 않아요? 컴퓨터에 바이오세라믹을 채용하여 사용 시 원자재순이 발생, 생체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 기능. 일정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소절전할 수 있는 기능. 일정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서 컴퓨터가 동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전화벨이 울리게 되면 컴퓨터가 깨어나는 웨이크업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기능들은 세계 각지의 전원 차이가 많아 한국 내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컴퓨터 본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더보드란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메인보드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의 본체 내부에 장치된 넓은 표로판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CPU와 메모리를 장착하게 되며 각 슬롯에는 비디오 카드 등 각종 주변 장치를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VGA 칩, BIOS 칩 등 컴퓨터 관련 부품 이름 중에서 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칩이란 반도체를 의미하는 말로서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SRAM과 롬 등에 사용되는 직사각형의 반도체에 2열의 핀이 달려있는 형태로 된 DIP 칩. 둘째로 CPU와 코프로세서 등으로 사용되는 정사각형의 반도체에 핀이 빽빽히 달려있는 PGA 칩. 셋째로 핀이 없고 조각으로 되어 칩 소켓에 맞춰 놓도록 되어 있는 LCC 칩이 있습니다. 여기서 CPU는 인체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IBM PC 호환인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80386, 80486, 펜티움 등 인텔사의 i80 시리즈와 애플 한종에 사용되어 온 모토로라사의 68000 계열인 시스크 프로세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개념의 리스크 프로세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롬이란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로서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도록 만든 메모리입니다. 한번 기억을 시키면 그 내용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메모리로서 시스템 바이오스나 키보드 바이오스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에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로서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임시 기억 장치며 D램, S램으로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 램은 전원이 끊기면 순식간에 기억 내용을 잃게 되는 데 비해 롬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또한 메인보드에는 한꺼번에 승객을 대량 수송해주는 버스처럼 CPU와 메모리 그리고 각종 주변 장치들과 연결해 번지수를 찾아 데이터를 대량 운송해주는 버스가 있는데 방식에 따라 I4 버스 방식, 2사 버스 방식, 회사 버스 방식, PCI 버스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버스는 8MHz의 속도로 가동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32비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로컬 버스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그동안 버스가 가지고 있던 속도 제한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주요 부품만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주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확장 슬롯에 각종 옵션 카드를 꽂아 사용합니다. 그럼 컴퓨터 옵션 카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옵션 카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PC를 꾸미는데 매우 중요한 카드로서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비디오 오버레이 카드, 팩스 모뎀 카드, 랜 카드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소리가 나는 기계는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등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모든 오디오 비디오 정보기기 등이 컴퓨터로 연결되면서 컴퓨터에서 고음질의 사운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운드 카드는 각종 전자악기, 스피커, 비디오 기기 등을 컴퓨터로 연결했을 때 고음질 사운드를 책임지는 카드로서 컴퓨터의 슬롯에 장착되어 각종 전자기기의 사운드를 박진감 넘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운드 카드는 FM 합성이라는 간단한 기술을 사용해 원음에 가까운 음을 만드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 원음을 웨이브 테이블의 형태로 미디 칩에 저장해 필요할 때 원음을 꺼내어 쓰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는 컴퓨터의 확장 슬롯에 끼워져 모니터와 연결되는 카드로서 CGA, EGA, VGA, SVGA 등의 카드가 있는데 최근 추세로는 CGA, EGA 카드는 멀티미디어 컴퓨터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VGA, SVGA 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VGA 카드는 비디오 그래픽 어레이라고 하며 보통 640x 480의 해상도의 256 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SVGA는 보통 800x 600의 해상도의 256 컬러를 지원하는데 VGA, SVGA 카드 등은 비디오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에 따라 1280x 1024 해상도의 32,000 컬러 혹은 그 이상의 컬러를 구현하여 리얼 컬러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미디어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디오 오버레이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 오버레이 카드는 TV, VCR, 캠코더 등을 카드에 연결해 영상을 감상하거나 캡처 또는 저장할 수도 있고 여기에 TV 튜너 부분을 첨가하여 컴퓨터에서 직접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TV 튜너 부분은 보통 TV의 동출 방식에 따라 PAL, SECAM, NTSC 방식이 있는데 NTSC는 주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사용되며 PAL 방식은 소유권 및 호주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SECAM 방식은 프랑스와 동유럽에서 사용되고 최근에는 NTSC 및 PAL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튜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가 멀티미디어화됨에 따라 움직이는 영상의 활용이 매우 커졌고 데이터 양이 매우 방대해짐에 따라 이를 압축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데이터 압축 기술로는 MPEG이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 모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에 따라 2400에서 19200dps까지 종류가 다양하며 최근에는 288,800dps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dps란 비트 퍼 세컨드로서 1초당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말합니다. 팩스 모뎀 카드는 전화선을 이용해 BBS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하거나 상대방과의 1대1 혹은 가져간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카드로서 모뎀 카드와 팩스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며 기존의 팩스기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많은 DBS가 개설되었으며
PC 메이커들도 BBS를 개설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랜 카드는 랜이나 웬 등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카드입니다. 랜이란 소그룹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구성하는 네트워크망이며 현재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무선 랜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광 케이블을 이용한 네트워크의 구성도 범용화될 전망입니다. 랜 카드는 버스의 종류에 따라 I4, PCI 등의 형태가 있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제품은 4세대의 정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술로서 랜에서 웬으로, 웬에서 ISDN으로, ISDN에서 브로드밴드 ISDN으로 발전하여 정보 고속도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전원 스위치를 넣으면 컴퓨터는 수초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그동안의 컴퓨터는 많은 일을 합니다. 즉 준비 작업이죠. 컴퓨터를 시동하면 복잡한 세트를 일일이 점검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전원을 넣으면 약속된 코스에 따라 전기 신호는 CPU를 움직입니다. 그럼 CPU는 자신이 롬 바이오스 시동 프로그램을 찾고 불러내어 일련의 시스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몸에 이상이 없는지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체크가 끝나면 컴퓨터는 비커는 비품을 울려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한 후 본격적인 부팅 작업을 시작합니다. 롬 바이오스 칩에 내장된 시동 프로그램은 A 플로피 드라이브를 확인하여 시스템 파일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드 드라이브에서 시스템 파일을 찾게 됩니다. 시스템 파일의 위치를 확인한 시동 프로그램은 이번엔 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를 읽고 그 내용을 램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IOSys 파일을 램에 올립니다. 전권을 넘겨받은 IOSys는 같은 시스템 파일인 MS-DOS-sys라는 컴퓨터 파일을 램으로 불러올리고 시동 디스크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config.sys 파일을 찾아서 실행을 시키고 이때 command prompt 파일을 램으로 불러들여 일을 시킵니다. 그 결과로 모니터에 C 프롬프트 또는 윈도우즈 화면이 나타나면서 부팅 과정은 끝납니다. 부팅은 바로 컴퓨터가 일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작동에서 메모리인 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램은 주부나 학생이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마나 칠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임시로 작업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작업 공간, 즉 램의 크기가 16메가나 42메가라 할지라도 도스가 쓸 수 있는 것은 고작 640KB 정도입니다. 1메가가 1024KB이므로 도스를 쓰고도 384KB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이것을 하이 메모리, 확장 메모리라고 합니다. 또한 속도가 빠른 SRAM은 캐시램으로 사용됩니다. 캐시램은 중앙처리 장치인 CPU와 메모리 사이에 위치한 고속기억 장치로서 속도가 빠른 SRA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른 CPU가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캐시램에서 고속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의 내용 중에서 CPU가 즉시 필요하리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항상 업데이트시켜 미리 캐시램에 저장하였다가 CPU가 그 부분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고속의 캐시램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본체의 핵심인 마더보드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입력장치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비롯하여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버스와 포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장치 중 대표적인 것에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습니다. 우선 키보드는 사용자가 보드 위에 키를 타이프하여 컴퓨터에 명령을 하는 장치이며, 흔히 101 키보드니 103 키보드니 하는 말은 바로 이 버튼에 숫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 마우스는 생쥐 모양을 하였다 하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가장 새로운 운영 환경인 윈도우즈 화면에 나타난 특정 대상물을 지적하고 이동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키보드와는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출력을 위해 중요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렬 포트, 병렬 포트, 스카시 포트 등입니다. 한 번에 한 줄씩 데이터를 전송하는 직렬 포트가 가장 널리 쓰이는 경우는 마우스와 모뎀 등이며,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는 병렬 포트는 주로 프린터에 사용되고, 스카시 포트는 CD롬을 연결할 때 쓰이는 등 컴퓨터에 필요한 각각의 장치들을 선으로 이어줘 하나의 완전한 하드웨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의 기본 기능은 데스크탑 컴퓨터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협소한 공간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의 확장 슬롯 효과를 내기 위해 공통된 규격의 PCM-CIA 카드 형태로 된 팩스 모뎀 카드, CD-롬 드라이브 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대처하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 옵션인 도킹 시스템을 만들어 CD-롬 드라이브, 스피커, 미디움원을 내장한 멀티미디어 장비를 많은 컴퓨터 제조사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플래트 판넬은 크게 SDN LCD와 TFT LCD가 있고 선명도 및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키 퓨처. 첫째, CPU는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인텔사의 80386SX, 80486SX, 80486DX, 펜티엄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25MHz, 33MHz, 50MHz 등 숫자가 커질수록 고기능입니다. 둘째, 확장 슬롯은 옵션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하며 지원되는 슬롯의 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셋째, 비디오는 CGA, EGA, VGA, SVGA 등을 말하며 최근에는 VGA, SVGA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메모리는 기본으로 4MB, 8MB, 16MB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좋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인 HDD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HDD는 급증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의 추세에 발맞춰 고속화 그리고 고밀도 고용량화의 제품으로 급신장하고 있으며 크기도 소형화로 88년까지는 5.25인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후 데스크탑 PC의 3.5인치가 메인 볼륨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노트북 PC 2.5인치, PCM-CIA 타입의 1.8인치로 사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장 예수인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고 쓰는 헤드를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컴퓨터로부터 명령을 받아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데 필요한 회로 기판과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구동 모니터가 돌기 시작하면 회전하는 디스크 주위에 극소막의 얇은 공기층을 사이에 두고 헤드가 부상하게 되는데 그 높이는 담배 연기 알갱이의 약 10분의 1로서 이는 747 정보 여객기가 3m의 고도로 수평 비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정밀성 때문에 HDD는 여러 불순물을 막기 위한 밀봉 장치와 높은 청정 제조 환경이 요구되었으며 더욱이 외부로부터의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헤드가 추락하거나 디스크의 찍힘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의 정밀 설계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HDD는 데이터를 읽을 때는 패러디의 법칙, 데이터를 쓸 때는 암페어 법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가장 일반적인 연고 데이터 저장 형태이며 용량은 몇백 메가바이트에서 몇 기가바이트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은 디스크 저장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로 글을 쓴다고 합시다. 하드디스크 안을 들여다보면 모니터에 나타나는 글자의 형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0과 1이라는 컴퓨터의 언어만 빼곡히 들어차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컴퓨터는 사용자가 모니터를 보며 입력한 글자를 인증수로 변환하여 디스크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의 표면에 마그네틱 필름이 깔려있어 헤드가 전기 자극으로 자기장을 일으켜 마그네틱 코팅의 분자들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HDD에 저장되고 읽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기 위해 HDD로 명령을 보내면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는 이를 HDD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신호를 보내어 어떤 명령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명령에 따라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디스크상에 기록된 위치 정보 신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헤드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를 리드라이트 IC를 통해 읽어들여 이를 버퍼램에 저장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읽으면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는 버퍼램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함으로써 HDD는 사용자의 명령을 이와 같은 동작을 통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스크를 쓰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포맷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랑을 긋고 집을 짓기 전에 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스크의 새로운 원판에 트랙을 긋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등의 작업이 바로 포맷입니다. 또한 HDD와 같이 보조 기억장치인 FDD는 5.25인치, 3.5인치 드라이브가 있는데 단지 크기에서만 차이가 날 뿐 같은 원리로 데이터 저장과 읽기를 합니다. FDD는 HDD에 비해 가격, 간편성, 그리고 휴대성 면에 강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용량이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디스켓의 종류를 보면 5.25인치의 경우 360kB와 1.2MB가 있으며 3.5인치의 경우 720kB와 1.44MB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FDD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용량을 보완한 플로피컬 디스크가 신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멀티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멀티미디어의 기본 사양인 CD-ROM 드라이브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CD-ROM 타이틀 한 장에 50여 권짜리 백과사전이 들어갈 만큼 대용량이며 움직이는 화상에 음악까지 저장할 수 있어 지금까지의 HDD, FDD와는 달리 읽기 전용의 기억장치입니다. CD-ROM 드라이브는 2배속, 3배속, 4배속이 있으며 2배속이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300kB/s 정도를 말합니다. 이외에 3배속인 450kB, 4배속인 600kB가 있으며 전송 속도가 빨라질수록 동화상, 애니메이션의 구동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구현됩니다. CD-ROM의 AT버스란
데이터 전송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외에 스카시 방식, 아타피 방식이 있습니다. AT버스 방식은 설치가 용이하나 호환성이 떨어지고 스카시 방식은 확장성이 우수하지만 비싼 단점이 있어서 향후 이들 두 방식의 강점만을 모아 연구해낸 아타피 방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CD-ROM은 자기 방식이 아닌 레이저로 데이터가 재생되기 때문에 전자출판이나 대용량 소프트웨어 저장 미디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영화를 심는 등 멀티미디어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FDD, HDD와 같이 사용자가 인으로 지우고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것이 보완된 CD 레코더블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HDD의 키퓨처. 첫째, 캐파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으로 단위로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등이 있으며 용량이 클수록 많은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억 용량 증가를 위해 MR-헤드, PRML, 신소재 미디어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에버리지 시크 타임이란 헤드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수치가 적을수록 좋으며 데이터 트랜스퍼 레이트는 헤드가 읽어낸 데이터를 PC로 전송하는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 RPM은 분당 스핀들 모터 회전수로 HDD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며 고용량, 고속의 하이엔드 제품일수록 높은 RPM을 제공합니다. 넷째, 버퍼램은 속도 차이에 따른 버틀넥 현상을 해결하거나 성능 향상을 시킬 목적으로 수치가 클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선택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크기와 해상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퍼스널 컴퓨터용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크기는 14, 15, 17, 20 그리고 21인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인치는 고급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니터입니다. 교육용이나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640바이 480 정도의 해상도 표현이 적합합니다. 15인치는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800바이 600 정도의 해상도 표현이 적당합니다. 17인치 모니터는 고해상도용 모니터로서 그래픽 작업 및 캐드캠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 퍼스널 컴퓨터의 고성능화 멀티미디어 환경 도입으로 17인치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20, 21인치는 대화면 고해상도 모니터로서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와 캐드캠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1280바이 1024의 해상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인치에서 20인치까지의 모니터 중에서 15, 17, 21인치는 평면 사각 브라운관이며 사용자에게 보다 보기 쉽고 좋은 품질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상도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해상도란 화면의 표시 능력과 화면 품질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니터의 표시 능력을 나타냅니다. 즉, 해상도가 클수록 좋은 화면 품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상도에 맞는 모니터의 크기를 선택하면 컴퓨터 사용에 따른 눈의 피로와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대표적인 출력 장치인 삼성 모니터는 미국 바 비즈니스와 IBM에서 세계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고, 특히 17인치 고해상도 모니터는 94년도에 미국 윈도우즈 매거진 유럽화 컴퓨터 전문 잡지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되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의 구조와 화면 발생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니터의 구성은 컴퓨터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받아 모니터를 제어하는 비디오 컨트롤러,
수평 수직 편향부 전자총, 디플렉션 요크, CRT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모니터는 CRT 모니터입니다. 모니터의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컴퓨터의 비디오 카드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시그널 케이블을 통하여 전달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신호는 모니터 내부의 비디오 컨트롤러 회로를 통하여 CRT의 전자총에서 빔을 발생하게 합니다. 전자총에서 나오는 빔은 목 부분에 위치한 디플렉션 요크를 거치는데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판을 이용 사석에 밀고 당기는 원리에 의해 빔의 방향과 각도를 결정해 줍니다. 이어 빔은 섀도우 마스크를 거쳐 발광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빔의 에너지가 발광체를 자극하면 각자의 색으로 발광하여 모니터 화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발광체는 레드, 그린, 블루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트 피치라고 말하는 것은 레드와 레드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바로 모니터의 화질은 이 도트 피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지는 것이죠. 즉, 더욱더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KB 브라운관은 가로 512, 세로 360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KB 브라운관에 비해 월등히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모니터의 화면 구성은 시각 환상의 효과를 이용하는 영화를 길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초당 24프레임이 지나가면서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컴퓨터 모니터의 전자빔은 모니터 화면의 왼쪽 상단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하단까지 1초에 70회 이상 스캐닝하면서 PC에서 지시하는 시그널을 따라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즉, 1초에 수십 회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1초에 약 60회 정도의 깜박거림을 인식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컴퓨터의 모니터는 초당 70필드 이상을 반복시켜 선명도가 뛰어납니다. 모니터의 키퓨처. 첫째, 스크린 사이즈는 모니터의 화면 크기를 말하며 최근 윈도우 환경의 영향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둘째, 레졸루션은 해상도로서 숫자가 높을수록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셋째, 버티컬 프리퀀시는 초당 화면을 구성하는 총 화면 수로 숫자가 높을수록 깜박거림이 적어 눈의 피로가 적어집니다. 넷째, DPMS는 일정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니터의 화면을 끄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섯째, 도트 피치는 화면을 구성하는 레드와 레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숫자가 작을수록 기록 밀도가 조밀하여 좋은 화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빔 프린터, 즉 LB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린트는 크게 도트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빔 프린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트 프린터는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메인보드의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기력을 형성하고 이 자기력에 의하여 핀에 출력을 주어 인쇄하는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열 또는 진동에 의하여 기포를 발생시키고 그 기포에 의한 압력으로 잉크를 분사하여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LBP는 전자사진 방식을 이용하여 페이지 단위로 인쇄하는 프린터입니다. 레이저 빔 프린터는 인쇄 속도에 따라 로엔드 영역, 미드레인지 영역, 하이엔드 영역으로 나누며 일반적으로는 1분당 4에서 6례를 인쇄하는 저속 보급기 프린터를 로엔드, 7에서 20례를 인쇄하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미드레인지, 하이엔드 프린터라고 부릅니다. 로우엔드 프린터는 개인용 또는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드레인지, 하이엔드 프린터는
중규모 이상의 사무실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쇄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해상도가 있는데 단위는 dpi로 나타내며 이는 1인치의 가로와 세로의 영역 안에 인쇄되는 도트의 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즉, 도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선명한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로, 세로 600dpi의 해상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술의 발달로 향후 600dpi 이상의 해상도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컨트롤러가 컴퓨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해석하여 프린터가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린터 언어가 있는데 이를 에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에뮬레이션으로는 휴레패커드에서 개발한 PCL 에뮬레이션과 아도비가 개발한 매킨토시용 포스트스크립트 에뮬레이션이 있습니다. 현재 PCL은 6차 버전인 PCL5E까지 나와 있으며 포스트스크립트는 포스트스크립트 레벨 2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뮬레이션의 발전으로 더욱 선명한 고품위 인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이저 빔 프린터의 주요 구성 요소 및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빔 프린터는 크게 엔진부와 비디오 컨트롤러부로 나눕니다. 먼저 엔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유기 감광체 드럼에 마이너스 전하로 일정하게 대전시키는 대전 유닛, 드럼의 전기 신호에 따라 레이저 빔을 쏘여서 잠재적인 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노광 유닛, 드럼과 토너 사이 부분으로 토너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토너를 드럼까지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현상 유닛, 종이의 뒷면에 플러스 전하를 가하여 드럼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성분의 토너가 종이에 달라붙도록 하는 전사 유닛, 드럼에 붙어있는 토너에 높은 열을 가하여 토너를 녹인 후 고무롤러의 압력으로 종이에 압착시키는 정착 유닛으로 나누어집니다. 비디오 컨트롤러의 구성 요소로는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CPU, 에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문자 인쇄에 사용되는 폰트를 저장하는 ROM, 엔진이 인쇄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PC로부터 받은 한 장분의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RAM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해석하여 폰트를 페이지 단위로 구성한 후 엔진으로 하여금 이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레이저 빔 프린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 6단계의 과정, 즉 대전, 노광, 현상, 전사, 정착, 크리닝 단계를 거쳐 인쇄를 합니다. 먼저 대전 단계에는 마이너스의 고전압을 대전 와이어에 인가하여 코로나 방전되면 인접한 OPC 드럼의 유전체 표면을 마이너스의 전위로 일정하게 대전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노광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레이저 빔이 주사되면서 빛을 쏘이지 않은 부분은 마이너스 전류가 그대로 남고 빛을 쏘인 부분은 중화되어 산이 형성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전장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현상 단계입니다. 자석 롤러와 슬리브의 반대 방향의 회전에 의하여 토너가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하여 전전장상 중에서 중화된 부분에만 토너가 달라붙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산을 형성합니다. 현상을 거쳐 토너의 상이 용지에 부착되는 전사 단계입니다. 드럼 표면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성분의 토너는 인쇄 용지의 앞면으로 이동되고 전사 와이어에 고전압을 걸어 플러스 전하로 하전되게 함으로써 전전 기력에 의해 토너가 용지에 부착하게 됩니다. 정착 단계에서는
전장기력에 의해 부착된 토너의 화상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열과 압력을 가해 토너를 녹여 종이에 단단히 융착시킴으로써 화상을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합니다. 끝으로 크리닝 단계입니다. 드럼상에 남아있는 일부 찌꺼기 토너를 우레탄 고무로 만든 크리닝 날을 밀착시켜 제거함으로써 다음 화상에 중첩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와 같이 레이저 빔 프린터는 유기 감광체 드럼과 신이 성분 현상 방식을 사용 6단계를 거쳐 매력적인 고품질의 인쇄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하여 토너, 드럼 등 피소모품의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동작 시 오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레이저 빔 프린터는 특유의 고품위 인쇄로 잉크젯 프린터와 함께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컬러 LBP가 개발되었으나 실용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잉크젯 프린터는 최근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저가격의 고해상도 컬러 지원, 인쇄 속도 향상, 저소음화로 노트 프린터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전속기 레이저 빔 프린터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LBP 키 피처. 첫째, 스피드는 인쇄의 속도를 말합니다. 단위는 ppm으로서 ppm이 높을수록 인쇄 속도가 빠른 제품입니다. 둘째, 해상도로서 DPI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셋째, 에뮬레이션을 들 수 있는데 컴퓨터 데이터를 인쇄하는 프린터 언어로서 어떤 에뮬레이션이 지원되고 있는가에 이해가 중요합니다. 넷째, 노이즈는 소음을 뜻합니다. LBP는 도트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음이 적으며 데시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다섯째, 토너, 드럼 등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의 수명이 길고 저가일수록 좋습니다. 컴퓨터. 여러분은 그동안 컴퓨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사실 컴퓨터를 알고 나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만큼 흥미롭고 편리한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체의 핵심인 마더보드를 필두로 보조기억 장치인 HDD, 출력 장치인 모니터, LDP, 그리고 입력 장치와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을 기능별, 단품별로 분리하여 알아보았고 컴퓨터와 주변 기기의 형태와 기본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의 테이프로 컴퓨터를 전부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는 데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용을 계속하신다면 컴퓨터와 함께하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기술을 통해서, 품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월드 베스트 정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